자, 이제 하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배웠어요. 그런데 이번 강의의 주제는 이겁니다. 하키와 버튼을 함께 사용하려면 우리가 GUI를 만들고 그 GUI로 기본적인 조작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편의를 위해서 하키를 추가적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하키가 메인이 아니고요. 왜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GUI가 없으면 프로그램의 상태를 확인할 수도 없고 프로그램을 조작하기도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GUI를 무조건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GUI를 조작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키에도 등록을 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 강의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시작 버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작 버튼을 실행을 했을 때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한 줄씩 내려가면서 시작 버튼 내부에 있는 내용을 실행시키게 되죠. 그런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시작 버튼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딜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버튼 시작이라는 이 지점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한 줄씩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튼 시작부터 리턴까지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스크립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단축키를 눌렀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실행이 되는 건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럼 이 버튼 시작을 힌트로 얻어서 어디에서 하키를 등록한다면 시작 버튼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해봅시다. 자, 고민을 하셨을 거라 믿고 여기입니다. 버튼 시작이라는 라벨 위에 하키를 등록하게 되면은 하키를 눌렀을 때 여기부터 아래로 한 줄씩 내려가면서 실행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버튼 시작을 누른 것과 같은 내용을 이 하키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내부에 있는 내용, 블록만 따로 떼서 하키에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크립트가 길어지죠. 그러면 보기 안 좋은 스크립트가 될 겁니다.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한 줄씩 내려가면서 실행이 된다는 거 다 이해를 했어요. 오토하키 스크립트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이해를 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키를 눌렀을 때 아래에 있는 리턴을 만날 때까지 실행이 된다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1강부터 다시 보고 오세요. 결과적으로 시작 버튼과 같은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단축키를 눌렀지만 그 단축키가 버튼 시작이라는 라벨을 호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버튼 시작 내부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을 실행하고 나서 리턴을 만나면 다시 대기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버튼 시작을 호출한다는 건 개념에 좀 안 맞는 말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내용이 실행이 되니까 똑같은 동작을 한다라고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습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버튼과 하키를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붙여놓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동작을 하죠. 그리고 멈춤 버튼을 눌러도 동작을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Alt A를 누르면 시작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은 동작을 하고요. Ctrl A를 누르면 멈춤 버튼을 누른 것과 같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걸 스크립트가 동작하는 순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 강의를 진행하는 내내 어떻게 동작하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를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참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배운 걸 정리를 해보면은 하키는 단축키고, 하키를 사용하는 방법은 하키로 사용할 키를 적고 콜론을 2개 적으신다는 거, 그 아래에 블록과 리턴을 적으신다는 것도 까먹지 마시고요. 하키를 사용할 때 특이사항은 하키로 등록한 키는 입력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 방법은 A2G 강의에서 알려드린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배운 하키를 버튼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를 끝으로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없으면 안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배웠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기능들, 픽셀 서치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미지 서치만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만드실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건 물론 이후에 나올 강의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만 있을 거지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확실하게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고요. 스크립트가 아무리 길어지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한 거 믿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연습 열심히 할 거라 믿고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